박스 모양의 임시치아 블록에서 임시치아가 치아 모양으로 들어오기까지 삭제해줘야 될 부위와 삭제하지 말아야 될 부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봤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빠른 임시치아 깎는 편의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임시치아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전에 준비했던 임시치아 블록 찍는 법, 오늘은 그 방법대로 미리 임시치아 블록을 좀 찍어 놨고요. 잠시 후에는 자리를 옮겨서 덴처버 사용하는 방법, 제가 이전 영상에서 덴처버 사용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각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깎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임시치아는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부위를 깎는 거라고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거해 줘야 되는지 그것도 함께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옮겨 볼게요. 자, 오늘 촬영을 위해서 미리 찍어 놓은 임시치아 블럭이에요. 임시치아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 박스 상태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블럭에서 절대 삭제하면 안 되는 부위와 반드시 삭제해 줘야 되는 그 포인트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당연히 임시치아 블럭의 마진 부위, 지대치의 마진 부위는 임시치아에서 삭제가 되면 안 되죠. 임시치아에서 컨택 부위 역시 삭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시치아 블럭에서 마진과 컨택 부위에 미리 이렇게 색을 좀 칠해놨어요, 연필로. 자, 석고 모델상으로 마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건 예전에 했던 방법인데 아예 석고 모델에 이런 식으로 연필을 미리 좀 진하게 칠해 보세요, 마진에. 그 다음에 임시치아 블럭을 찍을 때 연필이 묻은 이 부위에 임시치아 블럭을 찍으면 연필은 묻어나오기 때문에 임시치아 블럭 안쪽에서 마진 부위가 흐릿하게 같이 찍혀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찍혀서 나온 걸 기준으로 선을 따라서 마진 부위를 보면서 연필로 칠해서 마진을 이렇게 처음에 잡아주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컨택 부위라고 해서 이렇게 옆에 닿는 부위를 모조리 컨택 부위라고 색칠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하악 제1대구치인데요. 자, 이렇게 옆면에 닿은 부위는 컨택 부위의 전부가 닿은 게 아니라 7번의 근심 모양이 그대로 찍힌 것 뿐이에요. 임시치아 블럭에. 중앙 부위가 옆치아와의 컨택 부위일 뿐이지 이 전체가 컨택 부위는 아니에요. 자,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악 7번이 이런 식으로 있고 하악 6번은 완성된 모양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겠죠. 이렇게 붙어서 있겠죠. 그러면 7번에 가장 튀어나온 부위와 6번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만나는 것 뿐이지 임시치아 박스를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박스가 찍혔기 때문에 이 모든 부위가 컨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컨택 부위는 여기를 다 칠해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부위가 7번과의 컨택 부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5번과의 컨택 부위도 중앙 부위, 이 부분이 컨택 부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컨택 부위를 삭제해주면 안 되는 이유는 컨택이 삭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7번과 6번 사이에 공간이 생겨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임시치아 모양에서는 반드시 컨택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삭제해줘야 될 부위도 알아야겠죠. 먼저 삭제해줘야 될 가장 쉬운 부위는 현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 박스가 7번을 타고 넘어온 이 부위, 6번 치아가 7번을 타고 넘어오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상으로 7번을 타고 넘어가는 이 부위, 그리고 5번 버커를 타고 넘어가는 이 부위, 이 부위는 삭제해줘야 될 부위가 되겠죠. 설측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설측을 타고 넘어가는 이 부위, 7번 설측을 타고 넘어간 박스의 이 부분,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될 거예요. 치아 모형을 만들 때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내 부위를 먼저 체크를 하고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컨택 부위를 점으로 표시하고 나면 이 모래시계 모양의 임시치아는 나오지 않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컨택 부위를 잡을 때 이 면 전체를 컨택이라고 생각하고 잡다 보면은 이 부위를 삭제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7번 넘어서 이렇게 찍힌 이 부위는 전부 필요가 없는 부위가 됩니다. 이 컨택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여기도 컨택이지 않을까 하고 놔두면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 모양의 임시치아가 나오게 돼요. 또 반드시 삭제해줘야 되는 부위. 자, 약간 옆으로 틀어서 보면 7번 교환면보다 많이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색칠했을 때 이 부위입니다. 박스를 빼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교환면을 타고 넘어온 이 부위, 7번 교환면을 타고 넘어온 부위, 반대쪽도 5번 교환면을 타고 넘어간 이 부위. 이 부위들은 반드시 우리가 삭제를 해줘야 되는 부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포인트를 잡았어요. 삭제해주지 말아야 될 마진 부위, 그리고 컨택 부위, 그리고 주변 치아들보다 튀어나와 있는 부위는 삭제 부위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덴처바를 사용해서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 부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위니까 그냥 페달만 강하게 밟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연필이 칠해져 있는 마진 부위까지 1차적으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삭제를 할 때는 그냥 부담 없이 마진까지 쭉 깎아주면 돼요. 특별히 벌을 세우거나 눕히지 않고 마진 있는 연필 선까지 덴처벌을 그냥 쭉 눌러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마진은 제대로 표시했고 우리가 삭제해야 될 부위를 아까 알아봤으니까 거기까지는 쭉 부담 없이 그냥 깎아주시면 돼요. 자, 1차적으로 마진 라인까지 박스 모양은 그대로 살리면서 연필 라인까지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밀어줬어요. 여기까지는 다 필요 없는 부위라서. 이제부터 제가 덴처벌 사용법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마진 부위는 크라운에서 가장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각도를 살려서 풍용 부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진 부위는 가장 얇은 부위로 나올 수 있도록 약간 45도 정도 각도를 주고 임시치아 블록을 깎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축부터 깎을게요. 자, 덴처버에 각도를 주고 삭제를 했더니 이렇게 보시면 마진은 날아가지 않고 최대한 얇게, 그리고 이렇게 덴처버가 한번 지나가니까 마진 부위는 얇아지고 풍용부는 아직 그대로 살아있죠. 이 박스의 네모 부위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쪽은. 이런 방식으로 현면과 설면을 먼저 깎습니다. 자, 설면도 깎아볼게요. 한 번에 여기 깎았다 저기 깎았다 하시는 것보다 순서를 정하고 쭉 그 부위를 완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위로 넘어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좀 순서를 정해놓고 했거든요. 자, 설축도 마찬가지로 마진 부위는 얇아졌고 풍용 부위는 아직 그대로 살아있어요. 자, 이제 근원심 차례인데요. 근원심도 보시면 되게 두툼하게 찍혔죠. 자, 근심과 원심은 잇몸이 좀 잘 붙는 부위예요. 그래서 특히 임시치아를 깎아줄 때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수록 근심과 원심에 잇몸이 붙지를 않아요. 근데 이 근심과 원심 부위는 눈에 보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뭉뚱그려서 만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은 잇몸이 많이 부어요. 잇몸이 붓고 나면 나중에 세팅을 할 때 피가 나서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심 부위도 마진 부위는 최대한 얇게 해주는 게 좋고요. 협설했던 것처럼 똑같이 마진 부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덴처버의 각도만 잘 살려서 얇게 깎아주면 됩니다. 대신 근원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마진 부위를 깎을 때 컨택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자, 각도는 마진 부위에 한 45도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훑어서 지나가면 컨택 부위도 그대로 살아있고 마진도 얇게, 그리고 풍용부, 컨택 부위가 아까 협설에서 풍용부가 된 것처럼, 이쪽이 풍용부가 나온 것처럼 컨택이 가장 나온 부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 부위를 우리는 삭제를 해주는 거죠. 삭제해 볼게요. 반대쪽도. 자, 덴처버의 각도만 잘 살려서 깎아도 이런 식으로 마진은 얇은데 풍용부는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박스 모양이 완성이 돼요. 아직 위쪽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대로 박스 모양이고요. 근심과 원심 부분도 이렇게 컨택이 그대로 살아있죠. 마진을 이 정도로 설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아까 삭제해줘야 할 포인트들을 확인을 했었죠. 이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컨택은 살려주고 뾰족한 부위는 삭제를 하면 돼요. 옆면을 그냥 타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튀어나온 부분은 덴처버의 옆면으로 그냥 삭제만 해주시면 돼요. 컨택 부위가 가장 튀어나올 수 있도록 뾰족하게 나온 부위는 옆면으로 그냥 깎아주시고, 이 부분, 마진이 연결되는 이 부분은 45도 정도 각도를 줘서 주변 마진과 이어질 수 있도록 각도를 똑같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양 옆쪽을 정리를 했더니 컨택이 가장 튀어나온 부위가 됐어요. 자, 이번엔 반대쪽도 깎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임시치아가 어느 정도 좀 동그란 모양으로 들어왔어요. 자, 교환면은 이 부위에 이 날개 부위가 남았죠. 이런 곳은 인접치아를 넘어간 부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을 먼저 좀 삭제를 해볼게요. 교환면 쪽에서 보셨을 때 날개처럼 남아있던 부위를 살짝 제거하고 나면 이 부위가 컨택보다 더 위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위는 인접치의 높이보다 더 높게 찍혔다는 거거든요. 이 부위도 마찬가지고. 주변 치아보다 더 올라와서 찍힌 부위이기 때문에 임시치아 높이가 높아질 뿐이지 의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컨택 부위를 놔두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쭉 하나로 연결해서 교두 부분은 좀 살려주고 그루브를 먼저 형성을 할게요. 이 부분은 교환면의 그루브 부분으로 필요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옆으로 일단 옆쪽으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옆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그대로 살려줬어요. 이 부분은 교두처럼 될 건데 이 부분을 옆으로 그냥 확 밀어버리면 판판한 임시치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루브를 기준으로 덴처바를 한 45도 정도로 살려서 이대로 교두를 표현하면서 그루브도 같이 표현하도록 깎아볼게요. 자, 이제 옆쪽에서 보시면 교두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루브는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5번과 7번보다는 더 높지 않은 그루브, 이렇게 그루브를 먼저 형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아까 덴처버 각도를 살려서 옆면으로 교두를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먼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주변 치아를 보시면 그루브를 기준으로 이렇게 높아졌다가 버컬 쪽으로 완만하게 떨어지죠. 지금 임시치아처럼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뾰족한 부분을 한번 삭제를 해줄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덴처버의 옆면을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치아를 보시면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지죠. 그 각도를 살려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덴처버의 각도를 살려서 비스듬하게 살려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해줄게요. 모델에서 빼서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아요. 가장 뾰족하게 있던 부분을 45도 정도 각도로 완만하게 기울여서 지금 깎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깎아볼게요. 자, 이렇게 바깥쪽을 삭제를 해줬더니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위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치아 교환면의 크기도 작아졌죠. 동그랗게 컨택을 기준으로 45도 정도 각도로 깎아주면요, 가장 튀어나온 교두가 바깥쪽에 있다가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교환면의 크기가 작아지죠. 동그래지고요. 모델에 끼워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까맣게 칠했던 컨택과 컨택은 그대로 살려주고요. 치경부 쪽은 얇고 협측은 풍요하게 튀어나왔죠. 이런 식으로 마진서부터 스무스하게 그냥 따라 올라오는 옆면이 완성이 됐어요. 설측도 보시면 덴처버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 살려서 깎았더니 마진 부위는 얇고 풍용 부위는 이렇게 살아있는 1차적인 동그란 모양의 치아 모양이 일단은 완성이 됐어요. 자, 6번과 7번을 비교해 봤을 때 6번의 풍용 부위가 아직 너무 튀어나와 있죠. 이런 거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깎으시면 돼요. 자, 모델을 기준으로 깎아도 되고요. 석고 모델에서 연습할 때는 석고 모델에 그냥 끼운 채로 깎으셔도 돼요. 자, 옆에서 보시면 높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으니까 너무 튀어나와 있는 협설의 풍용 부위를 살짝 더 제거를 해볼게요. 자, 처음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모델을 끼운 상태로 주변 치아랑 비슷한 치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7번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컨택은 그대로 유지된 이런 동그란 모양의 임시치아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진 부위도 특별히 거칠거나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루브나 다른 모양새를 완성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불편하거나 높이가 높지 않은 이런 임시치아 상태가 완성이 됐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박스 모양의 임시치아 블록에서 임시치아가 치아 모양으로 들어오기까지 덴처버 사용하는 방법과 마진, 그리고 컨택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삭제해줘야 될 부위와 삭제하지 말아야 될 부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봤어요. 임시치아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생님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를 많이 하셔서 각도를 살려주면서 동그랗게 치아 모양으로 완성하는 데까지 어떤 부위를 삭제를 그동안 안 해줬는지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삭제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없애야 할 부위, 아까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위들 있잖아요. 그렇게 없애줘야 되는 부위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두를 처음 만들 때도 편편하게, 교환면은 이렇게 편편하게 깎는 게 아니라요. 그루브를 안쪽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다시 이쪽을 삭제해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교환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덴처버의 각도를 잘 살려서 교두를 만드는 방법까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임시치아 자체가 동그랗게 치아 모양이 나오고 높이가 높지만 않다면 세팅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교두 살리는 방법, 그리고 마진 맞추는 방법, 컨택 살리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교하게 그루브나 교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생각보다 꽤나 길어졌을 건데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석고 모델에서 연습을 할 때 일단 치아 모양을 어떻게 내는지, 덴처버 각도를 살리면서 삭제해줘야 될 부위를 판단할 때는 석고 모델에서 뺐다 끼웠다 하는 것보다 그냥 석고 모델 자체에 끼운 채로 그 상태에서 덴처버를 어떻게 사용할 때 주변 치아와 가장 유사한 모양이 나오더라 하는 나만의 방식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